가까이 했죠. 5% 이상. 이때는 뭐 10% 가까이 급등을 했죠. 그리고 하나가 있고 한국가스공사예요. 그래서 이것도 주식이 잘 가다가 이때 이제 거래량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짜르르들었어요. 그래서 이때도 이제 눌림목이 매매다. 그래서 이거를 제 실계좌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 고객님 계좌인데 그때 이제 이때가 11월 6일이에요. 11월 6일 눌림목 세웠을 때가 이때 보시면 매수 한국가스공사 81,200원 하고 매도했을 때가 11월 9일이죠. 이때 매도했어요. 그래서 81,200원에 사서 중간에 더 추가 매수를 했는데 84,500원에 매도를 했어요. 눌림목의 관점에서 배팅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시는 차트가 포스코 엠텍이라는 차트예요. 이것도 이제 우상향을 잘 봤는데 눌림목의 관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거래량, 두 번째로는 캔들의 차트를 보고 눌림목인지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다 인간의 심리상태예요. 왜냐면 좀 약간 지루하실 수 있는데 제가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때가 이제 한 5% 가까이 떴어요. 그럼 개인들이 많이 따라 사거든요. 한번 샀죠. 그 다음날 음봉이 나오면 어때요?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시초가에 밑꼬리 달고 내려왔고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아침 시초가도 마이너스 1.3%. 웬만해서는 개인들이 다 털어요. 강하게 간 종목을 따라 샀는데 그 당일날 음봉을 맞고요. 그 다음날 아침 동시효과 마이너스면요 대부분 털어요. 근데 장 마감이 되니까 빨간색으로 변하죠. 그 다음부터 쭉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참 허탈하죠. 근데 이거를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 음봉 다음날에 시초가가 마이너스 양봉이 형성이 됐어요. 그럼 이것도 단기적인 눌림목이에요. 보시면 이날 13일날 보이시죠? 이날 12일이에요. 요날 13일날 이날을 제가 캡처를 했어요. 포스코 엠텍을 나눠서 샀는데 이때도 1,950원하고 1,600원 해서 두 번에 나눠 샀어요. 나눠 사서 14일날 11,40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충분히 단기적인 트레이닝을 할 수 있다. 설명드린 거고 제가 이런 거를 캡처해서 보여드린 이유는 일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거시적인 상황을 하면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캡처해서 제가 보여드린 거고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자주 하는 매매가 21선 밑에서 하는 매매 보이시면 이제 바로 농우바이오라는 차트인데 또 한번 주가가 쭉 잘 가다가 21선이 무너지면요 일반적으로 개인들은 많이 두려워합니다. 심리상. 근데 주가가 더 이상 안 빠지고요 옆으로 횡보를 하는데 밑에 수고 보시면 알겠지만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은 꾸준히 누적으로 순매수를 했어요. 그럼 이 주식은 한번 튕깁니다. 이렇게. 근데 요거는 농바이오라는 종목이 거래량이 없는 주식이기 때문에 좀 매매하기 힘들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여러 번에 이제 나눠서 샀어요. 스윙 관점에서 했는데 이것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11월 9일날에 매수 농바이오 이만큼 샀고 이제 21일날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12일이 걸렸어요. 매수해서 매도하는 데까지 좀 시간이 오래 걸린 종목인데 이것도 이제 21,200원에 사서 중간에 더 물타기 더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것도 21,950원에 매도를 했죠. 이런 관점으로 했고 뷰역스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21선 붕괴됐는데 이때도 기관하고 외국인 수급들이 계속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뷰역스라는 종목도 11월 7일날에 이때가 이제 21선 밑에였죠. 이때였거든요. 이것도 두 번에 나눠서 18,250원, 350원 두 번 나눠 샀고요. 그리고 좀 올랐을 때 18,750원. 근데 너무 아쉬운 게 뷰역스 너무 일찍 팔았어요. 들고 있었으면 더 먹을 수 있었는데 이때 팔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먹으면 욕심이고요. 중간에 조금씩 먹으면 충분합니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는. 이게 이제 제가 보는 관심 종목이에요. 제가 세팅을 해놨는데 지금 이 차트가 요거예요. 이거. 제가
제가 이제 관심주로 보는 게 제가 아까 일부 강의에서 식료품, 섬유, 의복, 의약, 전기전자에서 우상향 하고 있는 포트만 제가 따로 올려드렸고 그 섹터 중에서 대장주 제 관심 종목만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안에서만 매매해도 충분하다. 2,000가지 종목을 다 볼 필요가 없죠. 왜냐? 상위 20%가 나머지 80%를 이끌어가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종목을 봐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건 집에 가셔서 관심 종목에다가 세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거 설명드렸고 제 마지막 이제 결론인데요. 대박은 절대 없습니다. 주식 투자자. 왜냐면 주식을 한다는 거는 누구나 꿈과 희망을 가지고 뻥튀기라는 그런 욕심과 자만심과 아무튼 여러 가지 삼라만상 뭐 이런 게 다 있는데 절대 대박은 없어요. 잘 벌다가도 많이 까이면 반토막 나는 경우도 있는데 하지만 중요한 거는 꾸준함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제 고객한테는 나중에는 이제 결국 상품을 같이 끼워 넣어요. 왜냐면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신도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제가 이렇게 했는데도 그 다음날 떨어질 수도 있어요. 100%는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오늘 강의를 했다고 해도 제 자신의 판단이 틀릴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새벽 2시고 3시고 계속 시황 분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전제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일정 자산의 부분은 이제 포트폴리오로 ELS가 채권화 펀드를 꼭 하셔라. 항상 강조해 드립니다. 절대 100% 주식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제 하루 일과예요. 8시 일어나서 한국경제랑 매일경제신문을 보면서 한국경제TV를 귀로 들으면서 눈으로 보죠. 신문을 보고 이제 아침 식사를 하고 해외 뉴스랑 여러 가지 뭐 브리지스, WTI 여러 가지 다 챙겨봐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오전장 매매하고요. 그리고 장 마감 때 종가 매매하고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저녁 8시까지 종목 연구를 합니다. 이럴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매매를 하세요. 결론은 이거예요. 제가 사장님하고 제가 프로 갬블러인데 부스터 치면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우글우글합니다. 타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뭐 책 봤다고 해서 절대 들어가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거는 수익이 아니라 운이에요. 운. 자신이 수익 본 거는요. 한번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다 운이니까. 운이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을 하셔라.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제가 항상 시향 쓸 때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나의 뜻대로 시장을 하려 하지 말고 시장의 뜻대로 나를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저희가 미인선발대회 제가 설명드렸는데 나의 뜻대로 이뻐 보이는 주식 종목이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시장의 뜻대로. 지금 시장의 뜻은 뭐예요? 지금 삼성전자, 삼성전기, LG디스플레이가 올라가고 있죠. 그게 바로 시장의 뜻이에요. 그거를 인정을 하셔라. 인정하셔야 돼요. 그것만 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가 있다 해서 좋은 회사보다는 좋은 주식을 매매를 하는 게 관건이다. 제가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은 뭐 시장을 인정하자. 비싼 주식을 비싸게 팔자. 그리고 복당과 맹신을 버리자. 제가 이 말이 있는데 저도 이제 고객이 좀 많아요. 100명 가까이 되는데 다 이제 연령별로 다 특징이 있는데 솔직히 나이 드신 분이 더 어려워요. 왜냐면 고집들이 다들 셉니다. 나이 많으신 분. 왜냐면 자기는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고집이 있는데 어떻게 어린 놈한테 그거를 종목 추천하는데 그걸 사냐. 근데 주식시장에서는요 절대적으로 제 말을 들어야죠. 자기 고집 피우다가 잘 된 케이스를 전 못 봤어요. 그래서 고집을 항상 버리셔라. 주식 투자를 하실 때는.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 특징은 여성분들일수록 백화점 포트가 많습니다. 심하면 30가지 종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성분들이. 백화점 내부 매매 하듯이 백화점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게 하나가 있고 저는 물론 저도 불교인데 너무 말이 좋아서 제가 써봤어요.
진리에 의존하고 사람에 의존하지 말고 뜻에 의존하고 말에 의존하지 마라. 지혜에 의존하고 지식에 의존하지 말라. 이 뜻은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똑똑하다고 대학교 뭐 경영학과 교수가 주식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지혜라고 하는 거는 경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경험과 그 지혜에 한번 더 의존을 할 거고, 그리고 뭐 뜻과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예를 들면 뉴스나 신문에 나오는 말들 있죠? 그 말에 대해서 절대 의존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문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아침날 기자가 써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걸 볼까? 왜 볼까요? 신문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아침에 인쇄돼서 보는데 왜 볼까요?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수많은 소음 중에 신호를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신호를 본다는 거. 수많은 소음 중에 신호를 찾는 과정이다. 그래서 저도 집에 가면 신문 스크랩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도 그거 아닙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했으니까 뭐 다르게 변하는 거죠. 항상 말에 의존하지 말고 뜻에 의존해라. 라고 말을 한 거고, 예, 제가 그래서 일기일에 책을 했었고, 오늘 이제 강의 끝내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드린 말씀이 제 프로필인데, 제 고객들이 항상 물어봐요. 왜 경덕 씨는 뭐가 아쉬워서 거기 예전지점 직원 안 하고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솔직한 말로 주변 직원들을 많이 봤는데 금융권은 그런 게 있습니다. 프로모션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위에서 팔아라 하면 어쩔 수 없이 파는 게 많아요. 보험도 그렇죠, 카드도 그렇고 증권도 그렇고. 근데 그런 자체에 너무 회의감을 좀 많이 느꼈어요. 왜 고객한테 이런 쓰레기 같은 거나 안 좋은 상품을 왜 띄어서 팔아야 하냐. 단지 그 회사의 단기 순이익을 맞추기 위해서 본부장이 시켜도 누가 시켰다고 다 파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첫 번째 회의감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항상 회사마다 자신이 올려야 하는 영업 실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채우기 위해서는 고객을 위해서 매매를 해야 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 때문에 너무 회의감을 느껴서 제가 프리랜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과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처음 일했을 때 본부에서 여러 가지를 이제 팔아라 ELS가 나왔는데, 그때 이제 기초자산이 이제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보수가 되게 쌌어요. 근데 보수 비싸게 나온 게 이제 현대중공업하고 LG화학이 좀 보수가 비싸게 나왔어요. 직원들. 근데 대부분 직원들은 보수 비싸게 그걸 팔았죠. 현대중공업, LG화학. 근데 저는 뭐 실적에 상관없기 때문에 현대자동차하고 삼성전자 ELS 팔았어요. 근데 그게 한 보름 전에 1차 조기 상황이 됐어요. 근데 다른 거 파시는 직원분들은 아직도 물려있어요. 그래서 물론 제가 모든 증권사 직원이 나쁘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근데 아마 여기 서울에 다 사시니까 가까운 증권사에 가면요, 다 특징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증권회사 뭐죠? 삼성, 예, 대우, 우리 투자증권이 있는데 걔네들은 주식을 안 합니다. 다 상품합니다. 사장님이 거기 가서요, 나이랑 여러 가지 성향을 들면요,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골든 에이지라고 해서 투자 성향에 맞춰서 그 상품 포트폴리오 다 나와요. 상품만 팔고,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신입 직원이나 여러 가지 사람들은 주식의 투자도 모르는데 단지 그냥 공부 잘해서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러니까 본사에서 사라는 주식만 사고 절대적으로 주식을 연구한 사람은 전국에 몇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전 지점이 리더스 나오는 지금 모니터 4대가 있는데 정말 주식 매매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희. 물론 상품도 하긴 하는데 항상 어디 분야에 따라서 항상 전문가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주식이 왜냐하면 증권회사면 회사 직원이 주식을 잘해야지 상품을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식이 잘 돼야 상품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그래서 주식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지만 절대 대박은 없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했지만요,
제 자신의 판단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고객님들한테 더 한 번 더 연락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판단 미스가 냈다고 하면 전 정직하게 죄송하다고 합니다. 그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서로 껄끄러워도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같이 가는 게 멀리 가는 거다 라고 해서 제가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라도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